최근 영국에서 555.5캐럿짜리 블랙 다이아몬드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뭔가 편안해지는 숫자다.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디 이니그마, 우리말로는 수수께끼라는 뜻인데요. 무려 51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얘가 555.5캐럿이잖아요. 그래서인지 55면의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컨셉에 진심이군.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정말 단단한 물질이다 보니 이런 모양으로 다듬기까지 3년에 걸친 작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석 하나에 51억 원이라니 정말 숨 넘어갈 만한 가격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얘는 다이아몬드 세계에서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2023년 11월 스위스 경매에 나온 17.61캐럿의 푸른 다이아몬드 블루로얄은 57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4월 홍콩 경매에 드비넌스 커리넌 블루라는 또 다른 푸른빛의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요. 이 15.10캐럿의 다이아몬드는 예상가인 611억 원을 훌쩍 넘어 732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마찬가지로 홍콩의 경매에 나온 윌리엄 핑크스타 11.15캐럿의 신비한 분홍빛의 다이아몬드는 822억 원에 최종 낙찰되었어요. 와, 822억 원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안 되네.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일단 억부터 깔고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얘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비쌀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5에서 6만 기압과 1300도에서 1800도에 이르는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구에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장소가 화산인데 여기 온도가 800도에서 1200도 정도 되거든요? 조금 모자라죠? 그러니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더욱 극한의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지구의 안쪽, 멘틀이죠. 다이아몬드는 주로 지구 내부의 50에서 250km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라 해도 생성되는데 10억 년에서 30억 년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밥통이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10억 년은 쪄야 나올 수 있는 거죠. 비쌀만 하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에 살잖아요? 사람이 캐기에는 너무 깊은 곳에 있단 말이죠. 지금 기술로도 못 가요? 네,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깊게 판 구덩이가 약 12km거든요. 그러니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100km까지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일 뿐더러 어찌저찌 간다고 해도 통구이가 될 겁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얻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마그마가 폭발하거나 조산운동처럼 지각이 융기할 때 딸려 올라오고는 해요. 그런데 보통 멘틀의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분해되어 버린다고 해요. 그럼 어떡해요?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흑연으로 분해될 수 없이 아주 빠르게 지표로 올라와야 합니다. 다행히도 킴벌라이트 파이프처럼 멘틀에서 지표까지 마그마가 다이렉트로 솟구칠 때가 있거든요. 이런 특별한 구조를 통해 다이아몬드가 운반되면 몇 시간에서 며칠 내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상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킴벌라이트 파이프는 100학기 동안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지구 내부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는 파이프는 약 11,000년 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최근? 그리고 몇 해 전에 지구의 멘틀과 지각에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있는데요? 한 1,000조 톤 정도? 하지만 이렇게 많다고 해도 온전히 배송될 확률이 극악이다 보니 다이아몬드는 지금의 몸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다이아몬드라 해도 대다수는 불순물이 많거나 크기가 작아서 보석으로 쓰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게 80% 정도가 공업용으로 활용되죠. 거참 보석되기 힘드네. 그리고 드물지만 앞선 방법 외에도 다이아몬드는 해양 지각판이 대륙 지각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형성되기도 하고 소행성 충돌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꼭 소행성 충돌이요? 그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처음 해본 디 이니그마예요. 디 이니그마는 1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초신성 폭발로 블랙 다이아몬드를 함유한 유성이 생겨난 후 얘가 우주를 돌고 돌다가 지구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유성이라니 간지지대로네. 실제로 우주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도 있거든요. 지구로부터 4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보다 2배 크고 8배 무거운
무거운 55켄트리 2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행성은 3분의 1 정도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측되고 있어요. 가서 다이아몬드 캐오면 턱이 재벌 저리 가라겠네. 그죠? 물론 우리가 가기에는 좀 멀다는 게 문제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 기억 나시나요? 다이아몬드는 극한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200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행성은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계속 낮이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밤이에요. 그 덕에 낮은 2000도가 넘을 정도로 아주 뜨겁지만 밤은 겨우 1000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뭐 화산 정도 되는 거죠. 핫한 행성이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라 하면 이런 투명한 외관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본 애들처럼 파란색, 분홍색 외에도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갈색 등의 다이아몬드도 있단 말이죠. 얘네는 어떻게 색을 내는 걸까요? 과학 시간에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었죠. 탄소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면 흑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배열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순수히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는 100% 빛을 반사하기에 무색을 띱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는 99.95%의 탄소와 0.05%의 불순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불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질소가 포함되면 갈색이나 노란색을 띠어요. 실제로 광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은 이런 색을 보이죠. 또한 붕소가 들어간다면 이런 청색을 보입니다. 그런데 핑크 다이아의 경우 그 원리가 좀 특이한데요.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으로 격자 배열이 왜곡되면서 분홍빛을 낸다고 추측되고 있거든요. 오, 아름다운 외국? 이런 다이아몬드는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 보석으로도 쓰이고 단단하다 보니 공학용으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지질을 연구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다이아몬드가 멘틀 익스프레스 배송 상품이다 보니 연구 가치가 높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실험이 있는데요. 한 연구팀은 약 260억 원짜리 을 포함해 값비싼 다이아몬드 46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19km에서 660km의 지하에서도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장소보다 4배나 더 깊어요. 이를 통해 광물의 순환이 멘틀의 아주 깊은 곳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도 많죠.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를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이 랩그로운 다이아는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광학적으로든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다이아몬드를 감별할 때 이런 장비를 쓰고는 하잖아요.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 테스터로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자연계에서 이런 투명한 다이아몬드는 보기 힘들다고 했었죠. 대부분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랩그로운 다이아는 무결점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더 저렴하고요. 천연 다이아의 20% 정도라고 해요. 가성비 좋군. 그런데 이런 랩그로운 다이아도 대부분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 연구팀이 표준 대기압인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플라즈마를 활용해 표준 대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고급 장비가 필요하고 과정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 소비도 많았죠.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비싼 장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방법도 간단한 편이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상상 이상으로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 전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요. 어쨌든 다이아몬드는 보석 외에도 광통신 소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이 새로운 방식의 다이아몬드 합성법은 아주 큰 기대를 받는 중이랍니다. 여기까지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광석 다이아몬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래퍼들이 다이아를 좋아하나 싶었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이유는 아닐걸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